이제 홈 배리얼을 이제 읽고 있죠. 예, 오늘 이 시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는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1914년 작인데 이제 그 중심된 그 스토리는 이제 아이의 그 죽음을 겪은 이 두 부부가 서로 지금 그 이제 단절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사실 서로를 그 misunderstand,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사실상 그러니까 불가능한 그런 그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을 보면 아이가 죽은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그게 한 달 전 일이었는지 뭐 몇 달 전 일이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 아내는 꽤 오랫동안 아이가 그 죽고 이 묘지에 묻힌 다음에도 꽤 오랫동안 이 아이의 죽음을 그 슬퍼했고 그런데 그 아이의 죽음에 무관심해 보이는 그런 남편에게 이제 분노가 쌓여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대화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러한 이 라인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블랭크 버스로 쓰여졌는데 행이 이렇게 이어지질 않고 여기서 그 절단이 되는 이러한 그 장면들을 보면 두 사람의 이 소통이 지금 거듭거듭 막히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부분이 특히 이제 프로스트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 부분이고 이 시의 그 supreme thing이다. 그러니까 가장 아주 탁월한 그 대목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예,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해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읽는 사람마다 이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내러티브의 흐름을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제 두 사람의 대화의 흐름을 이렇게 팔로우를 하면서 지금 두 사람의 감정이 어떠했고 어떠한 일들이 이제 발생했는지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지점에서 그러한 이 내러티브가 갑자기 파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흐름이 완전히 끊겨 버리는데 이 끊기는 방식이 상당히 뭐랄까 거칠죠. 예? 그래서 도운트가 이제 4번이 반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도운트인데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지금 도운트를 지금 반복을 하는 건가? 그 남편이 그러니까 we happen to mind those, but I understand it is not the stones, but the child's mound.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don't를 외치죠. 그런데 아이의 무덤 자체를 언급하지 말라는 의미인지, 그러니까 남편이 감히 딱히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는 그 아이의 죽음, 그 아이가 묻혀 있는 이 무덤을 이제 얘기한 거에 분노해서 지금 don't를 이렇게 외친 건지 아니면 이 아이의 죽음을 대하는 이 남편의 태도 그거에 이제 분노를 한 건지 뭐 사실 이제 그 둘 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아이의 무덤을 언급하는 거에 그러니까 이 남편의 태도 이런 거에 이 아내가 분노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퍼스트로피아 T가 지금 4번이 반복되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내러티브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끊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사람의 대화가 완전히 이 파열을 맞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시각적으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지금 이 에이미, 이 와이프의 이 심리가 굉장히 격정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러티브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이 와이프가 지금 어떠한 심정인지 그거를 이제 추측을 해야만 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이 아내의 감정이 심리가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이제 여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요. 보시면 자, my words are nearly always an offense. 내가 말만 하면 당신을 화를 낸다. 먼저 제가 이 남편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아내도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프로스트가 누구에게 더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 같나요? 남편에게 더 책임을 지우고 있나요? 아니면 이 아내에게 책임을 더 지우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읽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파탄이 난 원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져 보자면 누구에게 더 사유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법적인 용어로 귀책 사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더 있는 거냐? 남편에게 있는 거냐? 아내에게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 남편을 비판하는 만큼 사실 이 아내도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 말은 사실이잖아요. 이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 굉장히 감정이 상하고. 사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 대화가 끊기는 이 파열이 나는 지점들을 보면 사실 이 남편이 하는 말을 아내가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거든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 바로 이제 이 지점에서도 그렇고 남편이 더 찰스 마운트 하니까 아내가 돈트를 4번 반복을 하고, 그러니까 이 남편의 얘기를 이 끝까지 잘 듣지를 않아요. 자, 이 아내에 대한 어떤 이제 비판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I don't know how to speak up anything so as to please you. 그러니까 당신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정말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남자는 정말 모른다. But I might be taught I should suppose I can say I see how. 그런데 당신이 가르쳐 주면 내가 배워보겠다. 이제 이런 자세는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말을 합니다. A man must partly give up being a man with women folk.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은 여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남성성을 포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일부라도 내려놓아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자와 대화를 하면서 여자에게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떤 내 자신의 일부를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we could have some arrangement by which I bind myself to keep hands off anything special you are on mine to name. 여러분 여기서 이제 mind는 꺼려하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간의 arrangement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당신이 얘기하기 싫어하는 거에서
나도 손을 떼기로 내가 약속을 해줄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 어레인지먼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죠. Though I don't like such things twixt those that love.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를 나는 좋아하지는 않는다. 자, 여기서의 그 such things는 뭐예요? 서로 얘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들. 예, 서로 얘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들. 우리 앞으로 이 얘기하면 괜히 싸우기만 하니까 얘기하지 말자. 응?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그러니까 two that don't love can live together without them, but two that do can't live together with them.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게 그 한참 생각을 해봐야 그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 사랑하지 않는 두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함께 살 수 없고, 그런데 사랑하는 두 사람은 그렇게 하면 함께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한 게 있어야만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얘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항들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얘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그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them은 어디 있죠? but two that do.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두 사람은 그러니까 can live together with them. 그러니까 이 them은 바로 서로 얘기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arrange를 한 사항들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들을 갖고서는 함께 can live.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모든 걸 다 툭 터놓고, 그러니까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좀 불편한 문제라고 해서 그냥 그 문제를 피하고, 그냥 그 문제가 뭐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우리 이거 얘기하지 않기로 했잖아.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맞는 말이죠. 맞는 말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서는 이 아내가 취하는 행동은 뭐예요? 그러니까 she moved the latch a little. 이제 나가려고 이 문의 빗장을 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don't go, 가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don't carry it to someone else this time. 자,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가져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아내는 남편과의 그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떤 자기의 슬픔 또 이 분노를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와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tell me about it if it's something human. 그러니까 당신이 그러는 게 과연 인간적인 거냐. 남편이 말이 맞죠. 그 남편과의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보기에는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사자와 이렇게 대화를 해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를 가져가서 그 사람과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et me into your grief. 아마도 이제 가장 이 남자가 자기의 속내를 솔직하게 드러낸 이제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let me into your grief. 그러니까 당신의 슬픔에 동참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내는 이거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내가 이제 이걸 거부하는 이유는 이 남자는 나의 슬픔을 나누는 게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다. 이 남자와는 나의 그 그입, 나의 슬픔을 도저히 나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 예, 어쨌든 남편은 이렇게 간청을 하죠. 그러니까 당신의 슬픔을 나와 나누어 달라. 그러니까 I'm not so much unlike other folks. As you're standing there, apart would make me out. 예,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not so much as 구문 배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구문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이제 의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you are standing there. 당신이 그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 거리를 두면서 나를 밀어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를 마치 그러니까 other folks, 다른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거기 그렇게 홀로 서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당신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바로 당신이 지금 우리 사이의 거리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당신은 그렇게 언제나 그러니까 standing there, 거기에 서 있다. 그러니까 저 멀찍이 서 있으면서 나를 make me out, 내가 그냥 타인인 양, 나를 다른 사람인 양 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그냥 타인 취급하고 있다. 거리를 두면서. 그러니까 give me my chance, 나에게 기회를 달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기회를 달라. 예, 솔직히 이 시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시 안에서는 이 아내가 지금 남편에게 기회를 안 줘요. 그러니까 남편은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사실 이 아내가 남편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은 모습은 이 시 텍스트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만 말하면 괜찮았을 텐데, 그 다음에 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I do think though you overdo it a little. 그런데 당신 좀 오버한다. 예, 꼭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하지 않는 게 나았을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뭘 오버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뭐 죽음 때문에 슬픈 건 뭐 알겠는데, 너무 오버한다. 그러니까 뭐 얼마의 이제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이걸 좀 너무 오래 끄는 것 같다. 이제 좀 극복할 때도 되지 않았냐? 다시 좀 일상으로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나았을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what was it brought you up to think it the thing to take your mother loss of a first child so inconsolably.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를 이 아내가 잃은 것이죠. 그러니까 첫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그 상실감, 그러니까 mother loss, 그 엄마의 상실감을, 그러니까 왜 in the face of love,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조차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냐. 그러니까 당신에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와 같은 이 사랑하는 그 남편이 있는데, 당신의 이 상실을, 그러니까 inconsolably, 그러니까 위로받을 수 없는 걸로 이제 그렇게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아이를 잃어버린 거를 inconsolable, 그러니까 위로받을 수 없는 걸로 그렇게 당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you think his memory might be satisfied.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아이의 죽음을 계속해서 슬퍼하면,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기억이
그러니까 satisfied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뭐 바꿔 말하면 그런 식으로 아이를 기억을 하면 뭐 당신 스스로 만족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고 뭐 시간이 좀 흘렀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빨리 아이를 잃는 거는 그러니까 양심의 이제 가책이 되니까 이렇게 아이를 계속해서 슬퍼하고 이렇게 위로를 거부를 해야 이런 식으로 위로를 거부를 해야 만족이 되는 거냐.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아내가 남편의 말을 끊죠. 그러니까 there you go sneering now. 당신이 나를 비웃기 시작한다. 응? 비웃는 것 같은가요? 정말로 비웃었나요? 글쎄 뭐 어떻게 보면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판단이 안 서죠. 자, 어쨌든 이 말을 듣는 아내는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I'm not. 나 당신 뭐 비웃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you make me angry. 당신이 날 화나게 한다. 그러니까 I'll come down to you.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사람의 대화가 이 staircase 계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위에 있었죠. 아내가 아래에 있고. 그래서 남편이 내가 당신에게 내려가겠다라고 말하면서 God, what a woman. And it's come to this. A man can speak of his own child. That's that.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이제 여자 일반을 좀 비난하는 이제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되고 만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만다. 그러면서 남자인 내가 죽은 내 자식에 대해서 참 이렇게 얘기도 제대로 못하다니 이렇게 투덜대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you can because you don't know how to speak. 그러니까 당신은 말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식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비난이 이제 그 전에도 있었죠. 그래서 그 전에도 보면 그러니까 you don't know how to ask it. 그러니까 질문하는 법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 질문이 아니라 이제 정확히 여기서의 맥락은 뭐 요청, 부탁 뭐 이런 거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ask를 할 줄 모른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었고 이제 여기서도 그러니까 you don't know how to speak.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 이제 이 점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f you had any feelings you that dog with your own hand, how could you? His little grave. 자, 그러면서 이 아내가 이 남편에 대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분노,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왜 그토록 분노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그러니까 if you had any feelings라고 그랬잖아요. 너가 감정이 있으면, 그러니까 감정이 있는 인간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내가 남편에 대해 비난하는 가장 큰 게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unfeeling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insensitive 하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그냥 제가 타이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남편이 너무나 그러니까 insensitive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unfeeling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이 이 감각이 없는 뭔가 느낄 줄 모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그러니까 you that dug with your own hand, how could you his little grave? 그러니까 죽은 그 자식의 무덤을 어떻게 자기 손으로 팔 수가 있냐? 그러니까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feeling, 감정이 있는 인간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I saw you from that very window there. 그러니까 저기 이 층계참에 있는 그 창문에서 당신이 그 무덤을 파는 걸 보았다. 그러니까 making the gravel leap and leap in air, leap up like that, and land so lightly. 예, 여러분 이 묘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또 여기서 roll back down the mountain beside the hole. 예, 이 지금 몇 행이죠? 예, 하나, 둘, 셋. 자, 이 삼행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여기 보면 이 그래벌은 그 자갈이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 무덤을 삽으로 이제 팔 때 그 자갈들이 튀는 거죠. 그런데 이 튀는 게 leap in air, leap up. 자, 여러분 그 leap이 3번이나 반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 자갈들이 신나게 지금 놀고 있는 것처럼, 막 신이 나서 leap, 뛰어노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like that 이렇게 2번 반복을 한 다음에 and then so lightly, 너무나 경쾌하게. 그러니까 너무나 신나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land, 떨어지더라. 예,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지? 그 스포츠를 요즘 많이 하던데, 이렇게 막 뛰어 올랐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느 원 같은 굉장히 탄력이 있는 나 뭐라고 부르는지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간 지금 이 자갈들이 아주 신이 나서 지금 막 뛰어 올랐다가 land so lightly, 아주 경쾌하게 신나게 땅에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그래버를 묘사를 하는 이 안에 이 언어를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이 그래벌이 마치 이 생명이 있는 것인 양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그래벌의 감정이 바로 남편의 감정이었을 거라고 이 아내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 무덤을 팔 때 이 자갈이 아주 신나게 뛰어오르면서 주변에 떨어졌는데, 남편의 마음이 바로 그랬을 것이다. 아주 신이 나서 무덤을 파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당신이 그 무덤을 팔 때의 모습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 보였다. 아주 신이 나서 무덤을 파고 있더라. 아주 즐겁게 무덤을 파고 있더라. 그 말을 이 아내가 사실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갈이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 모습의 묘사를 통해서 사실은 남편을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우리 아이 무덤 팔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지, 아주 속이 후련했지, 이런 식의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roll back down the mountain beside the hole. 그래서 이렇게 튀어오른 그 자갈들이 그러니까 lightly, 아주 경쾌하게 떨어져서는 그 구멍 옆에 있는 그 마운드로 굴러 내려왔다. 그러니까 I thought, 그러니까 who is that man? 도대체 저 남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저렇게 일을 하나? 그러니까 I didn't know you. 그러니까 당신인 줄을 몰랐다. And I crept down the stairs and up the stairs to look again, and still your spade kept lifting.
그래서 뭐 계단을 내려가다가 이제 다시 보려고 이 창문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당신이 그 삽질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스페이드로 계속 그 땅을 파고 있더라. 그러니까 then you came in.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남편이 들어왔는데 I heard your rumbling voice out in the kitchen. 그러니까 키천에서 아주 시끄럽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 그러니까 럼블링. 지금 그 애 무덤을 저렇게 파놓고 어떻게 럼블링한 그런 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I don't know why, but I went near to see with my own eyes. 뭐 내가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내 눈으로 직접 보려고 당신에게로 갔다. 그러니까 you could sit there with the stains on your shoes, 그러니까 of the fresh earth from your own baby's grave and talk about your everyday concerns. 네, 여러분 그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구나. 지금 그 이 남편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제 무덤을 막 파고 돌아온. 그런데 그 남편의 그 이 신발을 보니까 거기에 스테인이 있더라.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이제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으면 이 스테인이 뭐지? 그러니까 그 다음 행을 읽으면 이 스테인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of the fresh earth from your own baby's grave. 그러니까 자기 자식의 그 무덤에서 그러니까 신선한 흙을 신발 위에 묻혀서 돌아왔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이 스테인이 이게 그 지금 진흙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이 무덤에서 나온 그러니까 그 이제 흙을 땅을 이게 갓 팠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온 그 신선한 흙을 신발에 묻힌 채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인이 흙이라는 걸 아는데 여러분 그 스테인이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스테인의 그 의미가 뭐 이제 뭐 오점, 흠,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이 아내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스테인이 신발에 있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영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스테인이 있다. 그러니까 영혼에 오점이 있다라는 거죠. 흠결이 있다라는 거죠. 뭔가 지저분한 게 이 남자의 영혼에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의 무덤을 이렇게 태연하게 팔 수가 있었다. 자, 그러한 점이 암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이 스테인은 이제 맥락에서 우리가 보자면 그 아이의 무덤에서 나온 그 진흙이죠. 그렇죠? 그 진흙이 신발에 묻었다라는 건데, 이제 스테인에 우리가 그 또 다른 의미를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은 그 이 남자의 영혼에 그러니까 스테인이 묻어 있다. 그러니까 이 영혼에 오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저분한 게 이 사람의 영혼에 지금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 그 죽은 자식의 무덤을 파고 돌아와서는 그러니까 talk about your everyday concerns. 그냥 일상의 뭐 잡담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이야기를 지금 그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you had stood the spade up against the wall. 그 스피드를 삽을 벽에 이 세워놓고는 그러니까 outside there in the entry for I saw it. 그러니까 그 이 입구에 현관의 그 입구에 이 벽을 세워놓고는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냥 everyday concern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뭐 별일이 없었던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제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I shall laugh the worst laugh I ever laughed. 그러니까 내가 최악으로 뭐 웃어주겠다. 그러니까 I'm cursed. 나는 저주받았다. God, if I don't believe I'm cursed. 그러니까 내가 뭐 믿어지지는 않는데 나는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그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 뭐 아내에 대한 그 이 원망의 표현인 건지, 예, 자 이렇게 그 남편이 자기는 저주받았다라고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는 뭐 남편이 뭐라고 하든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I can repeat the very words you were saying. 그러니까 당신이 그때 했던 얘기를 내가 그대로 지금 말할 수 있다. 그대로 지금 그 반복해 줄 수 있다. 자,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3 foggy mornings and 1 rainy day will rot the best birch fence a man can build. 그러니까 think of it, talk like that at such a time. 생각해 봐라. 어떻게 그 시점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자, 이 말의 의미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사흘 연속으로 이 아침에 안개가 낀 거죠. 그리고 또 하루 동안 비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기후 상태에서는 아무리 튼튼하게 그 이 펜스, 울타리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펜스가 rot, 썩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 펜스를 지금 그러니까 birch라고 하는 그 나무로 만든 거죠. 이게 뭐 자작나무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 남편이 한 말은 뭐냐면 그 이 죽은 자식의 그 무덤을 파고 나서 그 남자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가장 튼튼한 이 펜스, 이 울타리도 사흘 동안 아침에 안개가 끼고 하루 비가 내리면 썩고 만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아내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그 상황에서. 예, 그런데 그 여러분 그 이제 많은 그 이 비평가들은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남편이 이 말로 표현을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금방 이해는 안 되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 피그러티브하게 그 자식에 대한 그 죽은 자식에 대한 슬픔을 이 말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였다라는 의미의 말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 말은 인간이 아무리 펜스를 튼튼하게 만들었어도 이러한 아주 뭐랄까 그 이상한 기후가, 이상한 날씨가 사흘 동안 계속되면 그 울타리가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흘 연속 그 안개가 끼고 하루 동안 비가 이렇게 쏟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날이 정말 그 흔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날이 계속되면 아무리 튼튼하게 그 펜스를 만들었어도 그게 썩고 마는 것처럼 아이가 죽은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를 뭐 데려가신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남편이 자기 나름대로는 그 아이의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라고 이제 비난을 하지만 사실은 그 남편으로서는 이 말로 자기의 슬픔을 표현을 한 걸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로 어떻게 보면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방법이 달랐다.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지점에서 이 아내에 대해서 한 가지 비판을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 비난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인센서티브 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인센서티브 하다라는 게 자기의 그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질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내가 범하고 있는 그 뭐 오류라고 해야 될지 잘못은 뭐냐면 자기와 같은 방식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겉으로 드러내놓고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슬퍼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내의 오류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기가 슬퍼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슬퍼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 아이의 죽음을 이 슬퍼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를 보면 지금 저 여자가 슬퍼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내놓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슬퍼하는 것만이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 아내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돌려서 말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이 남편 입장에서도 자기 나름대로는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 슬픔을 느끼고 있고 그거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아내가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남자가 언필링하다고 그렇게 무작정 비난을 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거예요. 얘기가 길었는데 다시 그 진도를 나가자면, 그러니까 what had how long it takes a birch to rot to do with what was in the darkened parlor.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birch가, 그러니까 자작나무 그 펜스를 말하는 거죠. 이 울타리가 썩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이 시커먼 이 방 안에 있는 것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명했듯이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데 지금 이 아내가 그걸 보지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지금 이 아내가 죽은 아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what was in the darkened parlor. 그러니까 그 어두운, 그러니까 parlor가 여러분 그 방이잖아요. 그 어두운 방에 있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엄마라서 그런지 시체라든가 죽은 아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지 못하고 what was in the darkened parlor. 그러니까 그 시커먼 parlor. 그러니까 그 방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돌려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은 아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you couldn't care.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신경 쓰지도 않는다. 자, 그러면서 the nearest friends can go with anyone to that comes so far short, they might as well not try to go at all. 자, 이 말도 약간 말이 좀 약간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하더라도 자, 죽음까지 함께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포인트는 그거인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the nearest friends can go with anyone to that. 그러니까 너무나 여러분과 이제 니어한 가까운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친해서 정말 너무 가까워서 우리 정말 죽음도 함께하자. 너가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그런 친구는 없겠지만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너무 친해서 너무 사랑하는 사이여서 함께 죽자라고 맹세까지 한 친구라 하더라도 정말 친구가 죽으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comes
so far short that might as well not try to go at all. 그 죽음의 길에 그냥 아주 조금 오다 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의 길에 그 길을 그냥 아주 조금만 걷다 말아버리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안 오는 게 나았을 뻔했다. 응? 그러니까 너무 조금 오다 말아서 그냥 안 오느니만 못하다. 그러니까 살았을 때는 뭐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무리 말을 그냥 뭐 많이 해도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그 관계도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아무리 그렇게 말을 했어도 정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러니까 they know from the time when it is said to death, one is alone and he dies more alone. 그래서 그 누군가가 사람이 그 아파서 그리고 그 죽음에 이를 때까지 누구나 다 혼자이고 죽을 때는 더 외롭다. 자, 그래서 그 지금 이 아내가 하는 이야기의 요점은 누구나 혼자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외로운 것이다. 누구나 혼자 죽는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friends make pretense of following to the grave, but before one is in it, their minds are torn and making the best of their way back to life and living people and things they understand. 그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이제 비슷한 그 의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make pretense of following to the grave, 무덤까지도 따라가는 척하지만 너 없으면 나 안 된다면서 마치 같이 죽을 것처럼 무덤까지 따라가는 그 신용을 하지만 but before one is in it, 정작 친구가 무덤에 묻히기도 전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ir minds are turned, 마음이 바뀌어서는 making the best of their way back to life,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다. 자기의 일상으로 and living people and things they understand, 자기의 그 일상의 그 삶과 또 자기가 아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물들, 그것들로 돌아가기 위해서 making the best를 한다라는 것이죠. But the world's evil.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사악하다. 자, 이게 이 아내의 그 인생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깨달음에 도달하게 해준 사람이 사실 남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악하다라는 거를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 won't have grief, so if I can change it.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슬퍼하지는 않을 텐데.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는데, 자, 이 남자가 좀 더 이 초반에 좀 보여주었던, 뭔가 그 아내를 이제 포용을 하고 좀 아내에게 자신의 말을 좀 들어달라, 좀 이런 태도를 견지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 막판에 가서 그러니까 이 남자의 어떤 그 가부장적인 모습이 그냥 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there you have said it all and you feel better. 저는 참 이 말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도 그 아내에게 이런 말을 가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보면서 이게 참 모르겠어요. 이게 뭐 남자는 다 그런 건지 아니면 좀 뭐 비슷한 면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당신 뭐 하고 싶은 말 다 했지. 그럼 이제 기분 괜찮지 이거죠. 응?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말 다 했잖아. 그럼 뭐 이제 기분 뭐 이제 좀 나아졌을 거 아니야. 이제 그만해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you won't go now. You are crying, close the door. 응?
그러니까 당신 뭐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니까 이제 집 안 나갈 거지. 뭐 안 나가긴 왜 안 나갑니까?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close the door. 그 문 닫아라. The heart's gone out of it. 응? 아, 당신 마음 뭐 이제 풀리지 않았냐? Why tap it up? 그러니까 계속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다 이제 했으니까 이제 마음 이제 풀렸을 테고, 응? 이제 할 만큼 했는데 아,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에이미 하면서 자, there's someone coming down the road. 자, 지금 그 누가 옆에 지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자기 체면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그 현관으로 앞으로 지금 누가 지나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 우리 얘기 들으면 지금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죠. You think the talk is all. 그냥 얘기만 하면 다인 줄 아느냐. 응? 근데 이제 남자들은 모르는 거죠. 아, 얘기했으면 다 아닌가? 뭐 다 얘기 다 했는데 뭘 더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토크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하는지를 이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 이 아내가 이렇게 지금 그 전곡을 찌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면 그냥 뭐 다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I must go. 그러니까 somewhere out of this house. 그러니까 무조건 이 집을 나가야겠다. 뭐 이 집을 내가 어디로든 나 가야겠다. 그러니까 how can I make you? 예, 뭐 요 다음에 이제 어떤 동사가 나와야 되는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자 남편이 if you do,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기만 하면 가만 안 있겠다. 이제 그 위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she was opening the door wider.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문을 이제 활짝 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where do you mean to go? 그러니까 first tell me that. 자 어디로 가려는지 나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라. 아니 목적지를 뭐 말하면 뭐하러 나갑니까? 예, 나가는 게 의미가 없죠. 예, 그러니까 I'll follow and bring you back by force.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이제 포인트죠. by force. 내가 무력으로라도 힘을 써서라도 당신을 무조건 집 안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이제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가 끝나죠. 그래서 우리가 시가 끝났을 때 알게 되는 건 이 부부에게는 어떤 그 회복의 가능성이 적어도 이제 이 텍스트 안에서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제목의 의미를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home burial, 이 아이를 죽은 아이를 지금 가족 묘지에 묻었다라는 이 제목이 이제 다른 의미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이제 두 사람의 가정이 사실은 죽어버리는 것이고, 두 사람의 가정이 사실 지금 죽어버린 거고, 두 사람의 홈이 지금 그 매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긴 시를 우리가 읽었는데 좀 몇 분, 뭐 한 3분 정도 시간을 갖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잠깐만. 예. 아유, 잘 안 보이네. 예. 혹시 뭐 그 좀 잘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본트에서 음, 수직으로 선을 그려주는데 번역가를 주는데 T가 그런 어퍼스트로피아 T. 어퍼스트로피랑 T가 예, 같이 예. 붙어서 예. 뭐 이제 그렇게 보는 또 비평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남편은 아이가 처음에 묻어서 파낸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죽었는데 이제 그 아이를 묻으려고 이제 땅을 판 거죠. 죽어있는 애를 묻으려고. 예. 그건 사실 잘못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편안히 보는 근데 이제 그 시체로 놔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남자들이 보기엔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 이 아내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그 무덤을 그 제 자식을 그 이렇게 묻을 그 무덤을 직접 하냐. 근데 저도 그 생각은 해요. 아 직접 할 수도 있지. 묻을 사람 없으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아내가 정말 상처를 받았던 건 뭐냐면 이 남편이 너무 그냥 무심하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마치 파는 모습이 너무 즐거워 보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지. 그러고 나서 그렇게 무덤 파고 들어와서는 그냥 뭐 날씨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거기서 이제 화가 난 거지. 음. I understood this line as, well, she's starting with her I mean the font is too small, so so suicide. Yeah, and then, so here she was saying you can't follow to death, and here he's saying I'm gonna stop you from committing suicide, or like that he wants to. He wants to do what? Like, it seems like he has read that she is distraught to a point of self-destruction, and he is angry and frustrated with that, but then he's saying, you know, if you attempt suicide, I'm gonna stop you from that. Yeah, it's possible. It's possible that I mean the wife is thinking of committing suicide, but this is not quite apparent in the text. Okay, so this is just a guess. Okay. But you can support this with the text. Yeah. Yeah, But I can or cannot. you can. I mean, this kind of suicidal is not supported in the text. See, I Okay. thought that it was, because this is stating that she will not, like, if I can change it, so she's saying. Yeah, that I this said status quo is- it's possible. It's possible that the wife is thinking of suicide, but I mean that's just a guess. Yeah, that cannot be confirmed in the text. I Do you mean, it's understand? not literally stated in the text, but I feel like it's implied. I mean one of the implications. Yeah, one of the guesses, but you can't confirm it. Okay. 그 마지막에 이 친구들이 죽음까지 따라간다고 했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이 따라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치 그 뭐 죽음의 길도 동행해 줄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정작 죽어버리면 따라가는 신용만 조금 하다가 만다라는 거죠. 이게 그 making the best of their way back to life가 다시 어떻게든 그냥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오려고 그런다.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their minds are turned가 생각을 바꾼다. 응? their minds are turned라고 하는데 음. and making the best of their way back to life. 그래서 걔네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지만 내가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다. 그렇죠. 예. 생각해보니까 죽음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그냥 요지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죽음까지 따라가 주지는 않는다. 예, 질문이 또 있네요. 남편이 저 죽어왔다고 말하는 건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아내에 대한 원망의 표현. 뭐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남자가 약간 답답한 게 나도 내 자식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말했던 건 사실 그 슬픔을 이제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였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기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이제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사람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젠더 교육의 이제 문제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막 그렇게 자기 감정을 막 그냥 막 여자한테 막 다 이렇게 표현하고 다 일일이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게 남성적이지 않은 거죠, 사실은.
예, 여러분 뭐 그 이 시에 대해서 뭐 혹시 뭐 질문이라든가 뭐 코멘트가 더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시는 이제 여기서 예, 정리를 하고 자, 그다음에 그 실비아 플라테의 데디로 이제 넘어갈 텐데 이제 실비아 플라테 하면 여러분 뭐 그 이름도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20세기 그 중엽에 이제 미국 시인이죠. 근데 여러분 보면 이 생물 연대를 보면 이게 정말 일찍 죽었잖아요. 한 31살 정도에 숨을 거두었죠. 예, 이 실비아 플라테의 그 위키피디아 예, 제가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20세기 중엽 시인이라서 뭐 사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이제 이분이 그 실비아 플랫인데, 이제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8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시도 그 아버지의 죽음이 이 실비아 플랫에게 주었던 그 영향,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시이고요. 그 실비아 플라트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그 20대 초에 이제 영국으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이제 거기서 그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이름이 이제 테드 휴즈라는 그 사람이었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거든요. 예, 또 이제 이 모습도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 테드 휴즈가 아주 유명한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고 이제 나중에는 영국의 객관 시인, 그러니까 포이트 로리엇, 그러니까 영국의 어떤 국가적인 일이 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시를 쓰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지위에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았는데 이 테드 휴스가 바람둥이였어요. 그래서 외도를 했고 그래서 이 아이가 둘이 있는 상태에서 이 실비아 플래트가 이혼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런던에서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힘겹게 살게 되죠. 예, 이 사람이 이제 테드 휴스인데, 예, 그렇게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이제 많은 시를 썼는데, 좀 이렇게 자살 충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31살 때 아이들이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데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보면 굉장히 이렇게 밝게 웃고 있는 이제 그런 여성인데 이 내면에는 참 이 어두운 면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이게 이 실비아 플래트의 무덤인데 여기 보면 이제 비석에 실비아 플랫 휴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실비아 플래트를 이제 좋아하는 팬들이 와서는 막 여기를 막 지우려고 막 발로 막 그냥 막 집 이기고 막 긁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래도 이 사진에 아직 그래도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시인이 실비아 플래트가 이제 죽은 원인은 이제 그 남자에게 있다고 본 거죠. 뭐 사실이기도 하고요. 예. 자, 그러면은 실비아 플래트 자신이 이 시를 낭송을 한 게 있어서 그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예, 여기 있네요. Daddy. You do not do any more black shoe in which I have lived like a foot for 30 years, poor and white, barely daring to breathe or chew. Daddy, I had to kill you. You died before I had time. Marble heavy, a bag full of gaunt, ghastly statue with one gray toe big as a Frisco seal, and a head in the freakish Atlantic, where it pours beam green over blue in the waters of beautiful Nauset. I used to pray to recover you, ach du, in the German tongue in the Polish town, scraped flat by the roller of wars, wars, wars. But the name of the town is common. My Polack friend says there are a dozen or two. So I never could tell where you put your foot, your root. I never could talk to you. The tongue stuck in my jaw. It's stuck in a barbed wire snare. Ich. I could hardly speak. I thought every German was you. And the language of sing and engine, chucking me off like a Jew. A Jew to Dachau, Auschwitz, Belsen. I began to talk like a Jew. I think I may well be a Jew. The snows of the Tyrol, the clear beer of Vienna, are not very pure or true. With my gypsy ancestress and my weird luck, and my Tarok pack and my Karok pack, I may be a bit of a Jew. I have always been scared of you, with your Luftwaffe, your gobbledygook, and your neat moustache, and your Aryan eye, bright blue. Panzerman, oh you, not God but a swastika, so black no sky could squeak through. Every woman adores a fascist, the boot in the face, the brute heart of a brute like you. You stand at the blackboard, Daddy, in the picture I have of you, a cleft in your chin instead of your foot. But no less a devil for that, no, not any less the black man who bit my pretty red heart in two. I was 10 when they buried you. At 20 I tried to die, and yet back to you. I thought even the bones would do. But they pulled me out of the sack, and they stuck me together with glue. And then I knew what to do. I made a model of you, a man in black with a Mein Kampf look, and a love of the rack and the screw, and I said, I do. So, Daddy, I'm finally through. The black telephone's off at the root, the voices just can't run through. If I've killed one man, I've killed two. The vampire who said he was you, and drank my blood for a year. 7 years, if you want to know. Daddy, you can lie back now. There's a stake in your fat black heart, and the villagers never like you. They're dancing and stamping on you. They always knew it was you. Daddy, you bastard, I'm through. 예. 자, 그 이제 텍스트를 자, 아까 그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그 실비아 플랫트가 이제 8살에 이제 아버지를 잃었거든요. 그런데 그 실비아 플랫트의 그 아버지는 원래 이제 독일인이었습니다. 그 이제 독일에서 그 잠깐만요. 예. 독일에서 태어나서 그 이제 미국으로 그 이민을 온 이제 그런 그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이제 곤충 학자였대요. 특히 그 꿀벌을 그 연구를 하는 곤충 학자였는데 이제 상당히 그 이제 그 분야에 아주 상당히 이제 기여가 있는 이제 그런 그 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 실비아 플랫의 아버지가 당뇨병이 심했는데 이거를 치료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이 당뇨병의 이제 합병증으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이 플랫의 나이가 8살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그 평생 이 실비아의 그 정신에 엄청난 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이 실비아의 이제 평생의 그 이제 엄청난 그 사건, 엄청난 의미를 가진 그 사건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라는 그런 그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날 이 세상에 그냥 버려두고 떠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그 죽은 아버지에 대한 또 그리움, 그런 게 이제 혼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시를 읽어보면 그 아버지에 대한 뭐 그리움, 또 이 사랑, 또 증오, 이 모든 그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를 그 홈 베리얼과 함께 그 패밀리의 이제 카테고리에 그 묶었는데요. 뭐 이제 시간이 거의 뭐 다 됐는데 여러분 한 가지 그 유념하셔야 될 거는 이 시의 그 화자가 실비아 플랫 자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비아 플랫을 아주 많이 닮은 그 스피커 화자이기는 한데 실비아 플랫 자신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 이제 퍼소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자신의 그 시를 위해서 창조한 인물이 퍼소나이죠. 그래서 이 시의 퍼소나는 실비아 플랫와 완전히 동일 인물은 아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우리가 그 충분히 그 실비아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는 인물이지만 그러나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것.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시에 대한 그 해설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